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매니저님, 네.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한복 입은 DJ를 봤었는데 네. 연휴 동안 푹 쉬고 오셨는지 얼굴이 굉장히 좋아요. 얼굴이 좀 좋아졌죠. 진짜 이번 연휴 때 정말 마음 먹고 좀 푹 쉬었는데요. 네. 쉬는 동안에도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정말 네.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10월 이제 시작이 좀 됐고 4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 올해 농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4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뭐 즐거운 한가위들 다들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 가지 대내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분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고고싱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영민한 투자를 또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서 올해 농사 저와 함께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해야 할 4분기 이슈는 어떤 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사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네, 할 수밖에 얘기를 안 할 없죠. 수가 없어요.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됐다는 소식 때문에 또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많이 걱정들을 그렇죠. 하셨을 텐데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제 개장한 걸 보면 니케이 지수는 또 도쿄 거래소가 중단이 좀 됐었던 해프닝도 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역시도 135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1%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결국은 4, 4분기 때 가장 좀 중요한 대내외적인 변수는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이제 시나리오들이 좀 가능할 것인지 1차 TV 토론회가 끝나고 난 이후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10%포인트가 넘게 이제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한다라는 전망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코로나19에서 빨리 이제 극복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컴백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그쵸.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나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한 상황들이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 때 가장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대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 국내에서도 뭐 5G 통신 28GHz 대역대 이제 고주역대 B2B 이제 투자가 발주가 됐다라는 네. 소식도 있었고 오늘 자동차 업종이 대단히 강하잖아요. 현대기아차 그룹이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기록했다는 소식 그리고 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4위를 기록했다는 그쵸. 소식 또 미국 시장에서 급락하던 니콜라의 주가가 급반등에 또 성공을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에너지 친환경과 관련된 섹터가 또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역시나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이제 모멘텀, 당장 지수가 급등을 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 업종에 대한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포인트를 좀 잡아 놓으시고 이번 4분기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특히나 IT 쪽과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무엇보다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우리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 우리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이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9월 29일에 우리가 있었던 LOT 백큐음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LOT 백큐음이라는 종목을 16,90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목표가를 제가 일단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제법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죠. 제가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코스닥 차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5포인트까지 급등을 했다가 단기적으로는 800포인트 아래까지 100포인트가 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변동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LOT 백큐음이라는 종목은 낙폭 자체가 크지 않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조정을 받고 21선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제 눌림목을 만들면서 직전 고점 이제 재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미세공정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특히나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지금 국산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진공관이라든지 진공펌프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회사 정책적으로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분야 쪽에서 투자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OT 베큐이다.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3분기 때 실적도 훨씬 더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궤를 맞춰서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LOT 베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2만 원대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25일에 언급해 주셨던 엔지캠 생명과학인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만 5천 원 좀 언저리에서 맞아요. 이제 매수하셨고 그때 13만 원 제시를 또 그렇죠. 하셨죠.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이 종목은 그야말로 이제 낙폭과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이 장중에 지금 8% 넘게 또 급반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뭐 한 10에서 12% 정도 지금 수익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오, 네. 지난 9월 25일 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당시 때 이제 소개해드렸던 가격이 거의 최저점 부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V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이제 12만 원대를 이제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분들이 좀 장 끝날 때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회복을 네,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렘데시비를 2차례 지금 투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덱사메타손 또 단일 항체 클론 치료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완치된 환자의 항체와 섞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를 한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오늘 앱클론이라고 하는 항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렘데시비르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누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한 15%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바로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에 이제 진입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약물 재창출이 아니라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최초로 미국에서 FDA 임상 2상에 진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확진 판정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제가 뭐 13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21선을 이제 뚫어낸다면 뭐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뭐 낙폭 가대 구간에 놓여 있는 걸로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13만 원대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6일에 언급하신 만도인데 사실 네. 이 자동차 업황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도라는 종목은 이미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요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한번 이렇게 쓱 밀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전고점을 뚫으면서 한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8월 초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이 29,750원이니까 이 무거운 그것도 그동안에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자동차 부품주가 벌써 3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물론 삼성전자도 한 1% 가까이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차가 거의 4%, 기아차가 6%가 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만도, 그다음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또 SL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주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지금 훨씬 강하게 시세가 좀 붙어주고 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생산해내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미래차와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들을 저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도는 충분히 4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문자 사연 시간으로 가볼게요. 네.
또 긴 연휴 쉬고 오니까 이게 또 그립더라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 또 읽어볼게요. 네, 빠르게 제가 좀 진단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5284님의 사연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54,5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가 54,500원이면 딱 직전 고점에서 전고점 박스권을 이제 뚫어낼 때 요때 이제 매수가 딱 되신 것 같은데요.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이제 바닥을 한번 쳤는데요. 지난주에 바닥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46,000원대에서 저점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기계적으로 손절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하단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54,500원이시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되는 걸 기다려 보시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뭐 FPCB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워낙 좀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한 4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또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모멘텀도 있죠.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무게를 좀 두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고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 가볼게요. 다음 네. 사연은 1132님의 사연인데 이제 월덱스 15,200원의 비중은 100%입니다. 네, 월덱스는 뭐 비중 100% 거의 뭐 몰빵을 해놓으셨는데 네. 사실 차트 흐름은 괜찮아요. 지금 뭐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박스권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추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물 소화도 잘했고요. 시장 급락을 통해서도 사실 큰 매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종목은 한 14,000원, 15,000원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끝난 게 아닌가. 거래만 한번 강하게 붙여주면서 다시 한번 좀 튀어 올라간다면 충분히 정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 가격은 17,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또 푹 쉬고 돌아와서 네. 알차게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기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오늘 일단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네.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 39,950원인데 네. 그냥 4만 원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퓨얼셀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좀 해볼게요. S퓨얼셀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실제로 이 종목은 지난 5월, 6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죠. 100%가 훨씬 넘는 수익을 기록하면서 55,000원대까지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지루하게 다소 좀 무겁게 조정을 좀 받은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슈, 성장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K 뉴딜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걸 모멘텀으로 또 재차 반등 시도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슈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나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시장 조정과 함께 35,000원대까지 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120일 이평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까지 이미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고요. 국내 건물 주택용 연료전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출 비중의 거의 80%가 넘는 86%를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이제서 매출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자동차와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쓰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특히나 빌딩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들을 수소연료전지로 지금 대체하는 작업을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S퓨얼셀이라는 종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 규모가 자동차하고는 또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시장을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파워팩이라는 기술, 요 기술을 네. 응용을 하면서 차량이나 수송 산업용으로도 지금 응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건물용 매출 비중이 지금 거의 절대적이지만 자동차용 매출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원장님, 같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네. 사실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니콜라가 먼저 생각나기 그렇죠. 쉬운데 이제 맞습니다. 니콜라는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지만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수소 관련주들도 저점 회복하고 좋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네. 오늘 거의 10%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니콜라가 미국 증선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악재는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니콜라의 주가가 이제 회복됐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친환경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거에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었다. 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니콜라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그린 뉴딜, K 뉴딜 펀드 출범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 모멘텀도 역시나 또 있군요. 네. 문재인 정부가 남아있는 집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은 부각을 좀 시킬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하고 나고 난 이후에 저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4만 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 목표가 4만 7천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 가격은 3만 6천 원 정도를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천원길 종목으로 SP열셀 편입하셨고요. 이어지는 서브 두 번째 원천원길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지금 64,900원인데요. 그냥 6만 네. 5천 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 현대 오토에버 하면 자동차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자동차하고 관련이 있는 건 맞지만 색깔은 조금 다른 회사다. 오. 제가 오늘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의 유일한 SI 기업, 그야말로 이제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회사는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결이 생각을 다른 하시면 돼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결이 좀 다르다는 게 어쨌든 현대차가 지분을 가장 많이 28% 정도 보유하고 있고 기아차가 19%, 현대모비스가 또 19%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그룹의 중요 계열사들이 요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다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건 요 회사하고 뭔가 협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단 지분 구조에서부터 현대차 그룹의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볼 수 네. 있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에 이제 스마트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현대 오토에버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삼성동에 현대기아차 사옥을 이제 짓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공사 금액만 무려 거의 한 많게는 4조 원 가까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공사 대금의 상당 부분은 IT 인프라를 투자하는 데 들어갈 거거든요. 오. 쉽게 얘기하면 거의 공사 비용의 한 5% 정도만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천억이 넘는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향후 3년 동안에 꾸준하게 연간 한 600억 이상의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기업 가치가 분명히 재평가가 좀 돼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네. 물론 주가는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하고 좀 엮이면서 4만 원대 올라간 있던 게 뭐 부분이 6만 있어요. 5천 원까지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 6만 5천 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딱 주당 10,000원 정도 수익을 좀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7만 5천 원 목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상장됐을 때 뭐 9만 원짜리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가격도 그리 비싼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5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편입하신 종목들에 관해서 추가 설명 궁금하면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되어 그렇죠. 있으시죠?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또 10월의 첫 거래일이고 네. 4분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4분기 시장 전략을 세우실 때 어떤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지 업종 전략, 종목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샵 2034번으로 김영민 문자 보내시면 더 쉽게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리 영민 매니저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